호두까기 인형이 작은 손으로 또 손뼉을 치자 철썩이는 소리와 함께 장미호수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마리는 멀리서 황금빛 돌고래 2마리가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된 조가비 배 한 척을 끌고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반짝거리는 벌새 깃털로 짠 모자와 앞치마를 두른 작고 깜찍한 흑인 12명이 배에서 뛰어내렸다. 흑인들은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을 차례대로 안아들고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물결 위를 지나서 배 안으로 데려갔다. 배는 곧 호수를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 조가비 배를 타고 장미꽃 향기에 둘러싸여 장미꽃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다니. 마리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황금빛 돌고래 2마리는 콧구멍으로 수정처럼 투명한 물줄기를 하늘 높이 뿜어댔고 물줄기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곡선을 그리며 다시 호수로 떨어졌다. 돌고래들이 맑고 귀여운 은방울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밋빛 호수를 헤엄쳐 가는 게 누구지? 요정이로구나. 모기들이 윙윙, 물고기가 슝슝, 백조들이 씩씩, 황금새가 트랄랄라. 물결들아 쉬지 말고 나아가렴. 사르르 찰싹 노래를 부르며 호수 위로 가는 게 누굴까? 꼬마 요정, 꼬마 요정, 배를 타고 간다네. 장밋빛 물결들아 찰싹찰싹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가렴. 앞으로 또 앞으로. 하지만 조갑이 배 뒤에 올라탄 흑인 12명은 돌고래들이 물줄기를 뿜어대며 부르는 노랫소리에 넌더리가 나는지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대추야자 잎 양산을 타닥거리며 힘껏 흔들어댔다. 흑인들은 아주 이상한 박자로 발을 구르면서 노래를 불렀다. 탕탕 퉁퉁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흑인들도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지. 길을 비켜라 물고기들아. 길을 비켜라 백조들아. 조가비 배가 나가신다. 탕탕 퉁퉁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호두까기 인형이 조금 당황해하며 말했다. 흑인들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이 흑인들 때문에 호수 전체가 나에게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군요. 과연 호수와 허공 속을 떠다니는 듯한 기이한 목소리들이 이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뒤엉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향기로운 장밋빛 물결만 들여다보았다. 물결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얼굴이 마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 마리가 자그마한 손으로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소리쳤다. 친애하는 드로셀마이어 씨, 저기 좀 보세요. 저 밑에서 피를리 파트 공주가 나를 보고 상냥하게 웃고 있어요. 저기 좀 보세요. 친애하는 드로셀마이어 씨. 호두까기 인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친애하는 슈탈바움 아가씨, 그건 피를리 파트 공주가 아니라 아가씨 자신이랍니다. 장밋빛 물결마다 상냥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아가씨예요. 바로 아가씨 자신의 귀여운 얼굴이랍니다. 그러자 마리는 얼른 고개를 돌리며 눈을 꼭 감고 부끄러워했다. 바로 그 순간 12 흑인들은 마리를 안아들고 조갑이 배에서 내린 뒤 무트로 데려갔다. 마리는 크리스마스 숲보다 더 아름다운 작은 덤불숲에 와 있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반짝거리며 빛났다. 특히 나무마다 달려있는 진기한 열매들은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였는데 색깔도 무척 특이했을 뿐더러 기가 막히게 좋은 향기가 났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잼마을 숲에 와 있답니다. 수도는 저쪽이에요. 마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란 독자 여러분에게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설명해 주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초원 위로 드넓게 펼쳐진 그 도시에는 담장이며 탑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한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었다. 건물 위에는 지붕 대신 정교하게 엮어 만든 왕관을 얹었고 탑들은 곱고 알록달록한 나뭇잎으로 꾸며져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과 마리는 마크론의 야자가루를 달걀 흰자에 섞어 만든 과자와 설탕을 입힌 과일 2가지만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성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은으로 된 병사들이 받들어 총을 외쳤고 고급 비단으로 된 가운을 걸친 작달만한 남자가 호두까기 인형의 목에 매달리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귀하디 귀한 왕자님. 사탕 과자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분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젊은 드로셀마이어를 왕자라고 부르자 마리는 속으로 크게 놀랐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와 함께 환호성을 울리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대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마리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친애하는 슈탈바움 아가씨, 이건 조금도 특별한 일이 아니랍니다. 사탕 과자성은 주민이 워낙 많고 무척 유쾌한 도시여서 늘 이런 모습이지요. 그럼 계속해서 길을 가기로 합시다. 호두까기 인형이 대답했다. 거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자 호두까기 인형과 마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근사한 시장 광장에 다다랐다. 광장 주위에 빙 둘러선 설탕으로 된 집들은 벽면을 도련에 만든 도안이 새겨져 있었고 발코니 위에 또 다른 발코니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장 한가운데에는 겉에 설탕을 입혀 만든 커다란 바움쿠헨이 오벨리스크처럼 우뚝 서 있었다. 바움쿠헨을 둘러싼 4곳의 분수대에서는 레모네이드를 비롯한 맛있고 달콤한 마실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또 분수대 안에는 먹음직스런 크림이 고여 있어서 당장에라도 숟가락으로 떠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예쁜 것은 작고 깜찍한 주민들이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바글거리며 환성을 올리고 웃음을 터뜨리고 서로 장난을 치고 노래를 불러댔다. 마리가 멀리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흥겹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곳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들과 숙녀들,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티롤 사람들, 장교와 병사, 목사, 양치기, 어릿광대 등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었다. 광장 한쪽이 더욱 시끌벅적해지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양쪽으로 쫙 갈라섰다. 무굴 제국 황제가 화려한 가마를 탄 채 그 나라 거인 93명과 노예 700명을 거느린 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500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어부조합 사람들이 축제 행렬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터키의 술탄이 전이병 3,0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탄 채 시장을 산책하려고 했다. 거기다가
중단된 감사절 축제의 기다란 행렬을 이룬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위대한 태양에게 감사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광장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바움쿠헨을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소리소리 질러댔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얼마 안 있어 비명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한 어부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브라만 승려와 부딪히는 바람에 승려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술탄은 어떤 어릿광대에게 거의 짓밟힐 뻔했기 때문이다. 요란스러운 소리는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다. 그러자 고급 비단 가운을 걸친 남자가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커다란 바움쿠헨 위로 기어 올라갔다. 성문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왕자라고 부르며 반가이 맞았던 사람이었다. 남자가 맑게 울리는 종을 3번 친 뒤 큰 소리로 외쳤다. 과자 굽는 사람, 과자 굽는 사람, 과자 굽는 사람. 그 한마디에 소동이 싹 가라앉으며 저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바빴다. 서로 뒤엉켰던 행렬도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명예가 훼손된 무굴제국 황제의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뒤 브라만 승려의 몸통에 다시 머리를 얹고 나니 아까처럼 즐겁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마리가 물었다. 친애하는 드로셀마이어 씨, 과자 굽는 사람이라고 외친 건 무슨 뜻이죠? 이곳에서는 과자 굽는 사람이 신비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통한답니다. 과자 굽는 사람이라면 자기들한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작고 쾌활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인형나라 사람들은 이 운명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무리 큰 소동이 일어나도 그 이름만 대면 금방 가라앉을 정도랍니다. 방금 시장님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모두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속적인 것, 이를테면 부러진 갈비뼈나 머리에 난 혹 따위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지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호두까기 인형이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백 개의 탑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장밋빛으로 붉게 빛나는 성이 눈앞에 나타났다. 마리는 감탄하다 못해 거의 놀랄 지경이 되어서 크게 탄성을 내질렀다. 페랭이꽃, 수선화, 튤립, 스토크를 풍성하게 묶어 만든 꽃다발들이 성벽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꽃 색깔이 짙어서 장밋빛이 도는 하얀 성벽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커다랗고 둥그스름한 가운데 건물의 지붕과 피라미드처럼 생긴 탑의 지붕에는 금빛, 은빛, 별 수천 개가 총총히 뿌려져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마지펜 성 앞에 와 있어요. 마리는 성의 마법 같은 모습에 반해 완전히 넋이 나갔지만 커다란 탑의 지붕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계피줄기를 엮어 만든 구조물 위에 작은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새 지붕을 얹으려는 것 같았다. 마리가 묻기도 전에 호두까기 인형이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이 아름다운 성이 심하게 부서질 위험에 놓였답니다. 자칫하면 완전히 폐허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군것질을 좋아하는 거인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 커다란 탑의 지붕을 날름 삼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인한테 도시 한 구역 전체와 잼숲의 꽤 많은 부분을 곡물로 바쳐야 했어요. 거인은 곡물로 바친 것을 죄다 먹어지운 뒤 가던 길을 계속 갔지요. 그 순간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성문이 열리더니 작은 시동 12명이 불을 붙인 정향나무 줄기를 횃불처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다. 시동들의 머리는 진주로 되어 있었고 몸통은 루비와 에메랄드로 되어 있었다. 시동들은 순금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자그마한 발로 걸어 다녔다. 곧이어 마리의 인형 클레르헨과 거의 키가 비슷한 귀부인 넷이 시동들을 따라 나왔다. 귀부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치장을 했는지 마리는 귀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귀부인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더없이 다정하게 끌어안으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 우리 왕자, 우리 소중한 왕자, 동생이여. 호두까기 인형은 몹시 감동했는지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훔쳤다. 호두까기 인형이 마리의 손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분은 마리 슈탈바움 아가씨입니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의사 선생님의 따님이며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지요. 만일 아가씨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내화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또 나에게 퇴역한 대령의 칼을 마련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저주받아 마땅한 생쥐왕에게 물어뜯겨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을 거예요. 슈탈바움 아가씨, 피를리 파트가 아무리 타고난 공주라고 해도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마음씨와 덕성으로 따지자면 슈탈바움 아가씨에 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귀부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말고요. 귀부인들은 마리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오, 사랑하는 우리 동생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여, 고귀한 슈탈바움 아가씨. 귀부인들은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을 성 안의 홀로 안내했다. 그곳의 벽은 갖가지 색깔로 찬란하게 빛나는 수정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마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앙증맞고 깜찍한 의자며 탁자, 서랍장, 책꽂이를 겸한 책상들이었다. 주변에 빙 둘러선 작은 가구들은 히말라야 삼나무나 브라질 다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황금색 꽃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의 누나인 공주들은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한 뒤 손수 식사 준비에 나섰다. 곧이어 공주들은 냄비와 일본산 고급 도자기 그릇을 비롯하여 숟가락, 칼, 포크, 강판, 자루가 달린 작은 스튜 용기 등 금과 은으로 된 각종 부엌기구들을 꺼냈다. 그런 다음 마리가 태어나 처음 보는 예쁘고 먹음직스런 과일과 사탕 과자를 내오더니 눈처럼 희고 작은 손으로 정성껏 과일즙을 짜고 양념을 빻고 설탕을 입힌 아몬드를 갈기 시작했다. 마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공주들이 부엌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얼마나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도 부엌일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주들과 함께 요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호두까기 인형의 누나들 가운데 가장 예쁜 누나가 마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작은 황금 절구를 내밀며 말했다. 아, 귀여운 친구, 내 동생이 귀한 생명의 은인, 이 얼음 사탕을 조금만 빻아주세요. 마리가 신이 나서 절구질을 하자 절구에서 듣기 좋은 노랫가락처럼 흥겹고 유쾌한 소리가 났다.
호두까기 인형은 생지왕과 자기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세세히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비겁하게 구는 바람에 비열한 생지왕의 군대에게 진 이야기며 마리가 거느리고 있던 여러 신하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등 그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빻고 있는 절구 소리까지 점점 멀어지면서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은빛 장막이 옅은 안개구름처럼 피어오르더니 공주들, 시동들, 호두까기 인형,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그 안에서 둥실둥실 떠다니기 시작했다. 이상한 노랫소리와 함께 붕붕거리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마리는 솟구치는 파도에 떠밀리듯 자꾸만 위로 떠올랐다. 높이, 더 높이, 더 높이.